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장두석 편저, 사람을 살리는 단식입니다. 요즘은 뭐든 더 많이, 더 좋은 걸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책은요,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. 바로 비우는 것에서 건강의 진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거죠.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책의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. 굶주림과 목마름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. 와,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? 사실 이게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 책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현대사회의 문제, 바로 이 풍요 속의 역설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여러분,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의학기술은 진짜 눈부시게 발전했고 먹을 건 그야말로 넘쳐나는 시대잖아요.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엔 아픈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걸까요? 저자는 바로 이 아이러니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저자는 건강이라는 게 그냥 뭘 먹느냐 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. 여기 보세요. 정신, 영양, 피부, 사지.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, 우리가 먹는 음식,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와 우리 몸의 움직임까지 이 네 가지가 마치 집의 기둥처럼 서로 꽉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중에 단 하나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병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.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예를 들어 구토를 하거나 열이 나는 거요. 그게 병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우리 몸에 쌓인 나쁜 독소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아주 똑똑한 자가 치유 활동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픈 건 사실 우리 몸이 나 지금 회복 중이야 하고 보내는 신호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저자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 단식이라는 게 요즘 갑자기 등장한 유행 같은 게 전혀 아니고요. 사실은 아주 오래된 지혜였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보세요. 단식이 무슨 최신 다이어트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고대 유대교에서는 속죄를 위해,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정화를 위해 사용됐죠.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이었고, 이슬람의 라마단은 다들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단식은 단순히 몸을 비우는 걸 넘어서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단식을 했던 거예요. 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할 때, 죄를 뉘우칠 때, 병을 고치고 싶을 때, 또 정신 수양을 할 때도요. 그만큼 인류 역사와 문화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린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던 거죠. 좋아요. 역사적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단식이 대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한다는 걸까요? 이제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 몸의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이 책에서 정말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. 우리 소화기관을 집의 배관에 비유하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배관 청소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음식물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찌꺼기가 끼고 결국엔 꽉 막혀서 큰 문제가 생기겠죠? 우리 몸도 똑같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이미지가 그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. 책에 따르면 왼쪽처럼 계속된 과부하로 노폐물이 가득 쌓인 장이 단식을 통해 오른쪽처럼 깨끗한 상태로 리셋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마치 꽉 막혔던 배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처럼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쉴 시간을 주면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할 힘을 되찾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핵심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잖아요. 그런데 단식을 하면 그 에너지가 절약되겠죠? 그럼 우리 몸은 그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요? 바로 몸속을 청소하고 망가진 곳을 고치고 쌓인 노폐물을 내보내는, 즉 자가치유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원리는 이제 알겠습니다. 그럼 이 놀라운 단식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? 이제부터는 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, 절대로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단식을 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보통식을 먹으면서 몸을 회복시켜주는 기간이 있어요.
이렇게 비움과 체험의 주기를 체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죠. 아주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. 이 표가 바로 책에서 제안하는 연간 일정 예시인데요. 한번 보세요. 처음엔 이틀, 사흘 이렇게 짧게 시작해서 점차 단식 기간을 늘려나가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식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40일에서 60일이라는 아주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는다는 겁니다. 무리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첫째, 짧은 단식으로 시작하고요. 둘째, 아주 중요한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집니다. 셋째, 그 다음에 단식 기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. 결국 핵심은 뭐다? 안전하게,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 몸이 더 깊은 수준의 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끌어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여기서 저자는 단식이 단순히 건강해지는 법,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. 이걸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, 그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.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단식을 할 때 우리 몸이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지 보여주는 건데요.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심장이나 뇌는 거의 건드리지 않죠. 고작 3%만 줄여요. 대신에 뭘 가장 많이 태우나요? 바로 지방입니다. 지방 조직부터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. 무려 97%. 와,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책의 자료를 보면요. 단식 중에 우리 몸에서 사라지는 조직의 거의 전부가 지방이라는 거예요. 이건 우리 몸이 단식 기간 동안 지방을 가장 효율적인 연료로 똑똑하게 골라서 사용한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단식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. 그것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며 자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이다.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총체적인 변화를 위한 길이라는 거죠.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어쩌면 진정한 건강이라는 게 몸에 좋다는 걸 자꾸 더하고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덜어낼 용기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?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과 소비에 대한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